Think I've been here before. I know that I'm 안녕하세요. 오늘은 런던에서 에바항공 타고 방콕 거쳐가지고 타이페이까지 가는 탑승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즈니스 클래스 탔고요.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예약을 했습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스타 얼라이언스 발권할 때 검색을 하면 에바항공 장거리 비즈니스 표가 잘 안 떠요. 이게 한참 남은 일정은 잘 안 뜨는데 그 임박한 표는 엄청 잘 떠요. 그래서 저는 이코노미 마일리지 표를 미리 발권을 해놓고 타야 되는 날짜가 임박했을 때 계속 검색을 해보니까 에바항공 비즈니스 표가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발권했던 이코노미 표는 무료 취소가 돼가지고 그거 취소하고 에바항공 비즈니스 타고 왔어요.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에서 스타 얼라이언스 발권을 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습니다. 근데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에서 아시아나 항공편을 예약을 하면 일정이 90일 이내일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가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 발권 전략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런던 히드로공항 2터미널이에요. 여기가 스타 얼라이언스 전용 터미널이고요. 아시아나 항공도 이 터미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체크인 들어갑니다. The window seat? 1A or No, it's taken already. it's taken already? Okay. 비즈니스 클래스 창가 앉고 싶어가지고 창가를 좀 달라 그랬더니 전부 만석이라고 하네요. 안에 흡연실이 없다 그래가지고 밖에서 빨리 흡연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영국은 나갈 때는 출국 심사를 따로 안 해요. 그냥 보안 검사만 받고 면세구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 터미널 메인 홀이고요. 규모가 큰 면세점들도 다 여기 있고요. 영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단거리 카운터들이 여기 다 몰려 있어요. 좀 먹을만한 음식점들도 다 여기 있습니다. 아까 흡연실이 없다 그랬었는데 마지막 흡연실이 그 A1 게이트 근처에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담배 피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런던에서 아시아 가는 장거리 항공편은 B 게이트 쪽에 다 몰려 있어요.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리니까 탑승 시간 잘 계산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무빙워크가 있어서 조금 덜 힘들었어요. 이 B구역으로 올라오면 여기도 면세점이 있기는 한데 규모는 좀 작습니다. 에바항공 비즈니스를 타면 여기 싱가포르 항공 라운지도 들릴 수가 있고요. 이제 탑승하러 게이트 앞으로 왔습니다. 게이트는 B48번 게이트고요. 저녁 9시 35분에 출발하는 비행기예요. 오늘 타고 갈 보잉 777-300입니다. 5년 정도 된 기제고요. 이렇게 초장거리를 운행하기 딱 적당한 기종입니다. 보딩 시간이 돼서 그 여권하고 탑승권 확인하고 이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에바항공 비즈는 그 기제도 괜찮고 서비스나 음식도 훌륭해서 그 스타 얼라이언스 발권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항공사예요. 그래서 발권하실 때 표가 있다면 무조건 잡으셔야 되는 항공사입니다. 마일리지 말고 그 돈으로 탑승하시려면 왕복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구간이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기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바항공은 1등석을 운영 안 하고 요 비즈니스 클래스가 최상단인데 비즈니스를 또 3단계로 나눠요. 그 중에서 오늘 탑승하는 이 로얄 로렐이 에바항공에서 제일 좋은 비즈니스 클래스입니다. 좌석은 리버스 헤링본이라고 그 독립성이 좀 보장되는 121 배열의 좌석입니다. 전 요번에 복도 좌석을 앉았고요. 좌석이 살짝 좁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광각으로 찍어서 그렇고 좌우 폭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건 180도로 침대를 만들 수 있는 풀플랫 기제예요. 이게 녹색으로 살짝 촌스럽기는 한데 아무튼 자리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TV 뮤트로 레그룸이 있어가지고 발 쭉 뻗을 수 있고요. 자리에 있는 비품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베개 하나 있고요. 요거는 잠깐 저기다 밀어넣고 이 비닐에 쌓인 거는 담요예요. 이따가 잘 때 그 덮을 수 있는 좀 두툼한 담요예요. 그리고 슬리퍼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기내에서는 확실히 슬리퍼 신는 게 편하더라고요. 요거는 이따 갈아 신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어메니티 키트가 있어요. 요거 디테일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페라가모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대가리를 옆으로 싹 틀면 이렇게 핸드폰처럼 생긴 리모컨하고요. 충전할 수 있는 전원부가 이렇게 있어요. 이 리모컨은 그 테레비하고 완벽하게 미러링이 됩니다. 비행기 타자마자 이렇게 웰컴 드링크를 주는데 저는 그냥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타자마자 슬리퍼로 갈아 신었고요. 장거리 탈 땐 확실히 슬리퍼가 편해요. 장거리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면 이렇게 어메니티 키트를 주는데요. 요거 한번 까볼게요. 그 전에 편하게 자라고 잠옷도 줍니다. 제이슨 우라고 그 대만 디자이너 브랜드네요. 아무튼 이 에바항공 어메니티는 예전에는 리모아를 줬었는데 지금은 페라가모 거를 줍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거 한번 볼게요. 일단은 파우치 안에 작은 파우치가 또 하나가 나오고요. 큰 파우치 안에는 일단 안대하고 그다음에 빗하고 칫솔 요런 게 들어있네요. 작은 파우치도 한번 봐야겠죠? 작은 파우치 안에는 이렇게 바디로션하고 그리고 립밤이 하나가 있어요. 촉촉한 입술. 마지막으로 핸드크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것들을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펼쳐봤어요. 저는 이거를 당근마켓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자, 기내 안전 비디오가 나오고요. 이제 슬슬 이륙을 합니다. 창가에 앉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오늘 런던에서 타이페이까지 비행은요. 일단 런던에서 방콕까지 11시간을 간 다음에 방콕에서 잠깐 1시간 정도 쉬었다가 그 방콕에서 타이페이까지 또 3시간 정도, 그래서 총 15시간 30분 정도? 그 정도 걸리는 약간 쓰레기 같은 일정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또 아시아나 타고 인천까지 와야 돼요. 비행기가 순항고도 오르자마자 똥칸을 다녀왔습니다. 비즈니스 똥칸에는 꽃도 있고요. 세면대 같은데 준비된 게 뭐가 많네요. 얼굴에 뿌리는 미스트랑 그 다음에 핸드로션, 바디로션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빠이오라고 잘은 모르지만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래요. 요 미스트로 세수 한번 하고 자리로 복귀했습니다. 와, 방콕까지 비즈니스 클래스가 완전 꽉 차서 가더라고요. 유럽에 오면 코로나는 완전 끝난 것 같고 아예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 벗고 있는 분도 많더라고요. 자리에 왔으니까 한번 누워볼게요. 요 버튼을 누르면 의자가 쫙 펴집니다. 저 앞에 레그룸까지 다리를 쭉 펼 수 있어요. 의자 폈다 접었다 이렇게 막 뻘짓하는 동안 기내식을 준다 그래가지고 밥상을 폈습니다. 견과류가 먼저 세팅이 되고요. 요 봉지는 직접 까서 이렇게 담으시면 돼요. 에바항공 비즈니스 타실 때 그 기내식을 미리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에바항공은 원래 샴페인 중에 크룩이라고 그거 줘가지고 되게 유명했었는데 그게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랑담이라고 요것도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받아서 마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터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거 약간 육포 같은 건데 엄청 짰어요. 오리고기 육포 같은 건데 뭐 그렇게 맛은 없었습니다. 저는 에바항공 비즈니스를 2018년도인가? 그때 좀 많이 탔었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기내식이 많이 후져졌어요. 그때는 푸아그라도 완전 찐이었고 그리고 스프 같은 것도 막 나왔었는데 요번엔 푸아그라도 맛대가리였고 그리고 스프 같은 것도 아예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메인 요리 스테이크하고 랍스타예요. 뭐 스테이크는 그렇다고 쳐도 요 랍스타는 한 마리가 이렇게 통째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묵처럼 되게 볼품없이 나오더라고요. 에바항공은 비즈니스 기내식을 사전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엔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싱가포르 항공 비즈니스 타면 이렇게 랍스타 한 마리가 통째로 나오니까 랍스타는 싱가포르 항공에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일하고 치즈 플래터 요게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과일이니까 그냥 저냥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그 기내식 퀄리티가 많이 다운된 것 같기는 합니다. 예전에는 플레이팅도 이쁘고 고기도 되게 먹음직스럽게 나왔는데 요번에는 고기도 막 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렇게 막 맛은 없더라고요. 기내식도 다 먹었으니까 이제 소처럼 좀 잠을 자야겠습니다. 승무원분한테 저 잘 거니까 이불 좀 펴달라고 하면 이렇게 싹 세팅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의자 쫙 피면 침대가 만들어집니다. 180도로 딱 펴지는 풀플랫이에요. 2010년 초반 막 이럴 때는 미끄럼틀이라 그러죠. 리클라이너 좌석도 많았는데 요즘은 웬만한 장거리 비즈니스들은 다 풀플랫으로 배치를 해놓더라고요. 자, 이렇게 바로 누워가지고 처 잘 준비를 했습니다. 먹고 바로 누웠더니 더부룩해서 토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물도 한 병 갖다 주시고요. 두 다리 쭉 뻗고 이제 좀 자볼게요. 이 좌석 자체가 다리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예요. 이게 헤링본 좌석의 특징인데 그렇다고 다리 쪽이 막 미친 듯이 갑갑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편안하게 숙면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좌석 중간열 앉으시면 원래는 칸막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좌석들이 많은데 이 에바항공은 칸막이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오신 분들은 이렇게 복도 좌석 나란히 앉으시면 좋은데 혼자 앉으신 분들은 약간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사전 좌석 지정 그걸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빨리 처 자라고 기내에 불을 다 껐습니다. 천장에 별처럼 이렇게 박혀있는 게 보이네요. 그 인도를 지날 때쯤에 기내식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기내식이에요. 11시간 비행 동안 기내식이 2번 나옵니다. 중간에 간식을 한번 주는데 저는 처 자느라고 못 먹었어요. 요 게딱지 이거 친구한테 사준 받은 건데 요거 되게 맛있다 그러네요. 아무튼 저는 처 자느라고 요건 못 먹었습니다. 일단은 오렌지 주스하고 커피하고 두 개 다 달라 그래가지고 마셨어요.
정신을 좀 차려야 돼가지고 이게 두 번째 기내식이에요. 차슈가 올라간 그 볶음 누들 시켰습니다. 일단 고기부터 청경채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으면 돼요. 이거는 훈둔 같은 만두인데요. 이것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비즈니스 항공편을 선택할 때 저녁이나 점심쯤에 출발하는 편이 기내식이 조금 푸짐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기내식을 전부 다 사전 예약을 다 하지만 야간편 막 0시 넘어가는 거 요런 거 탈 때는 살짝 위에 부담 안 가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 저녁이나 그 점심 근처에 출발하는 비행편을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하는 편입니다. 자, 밥 다 먹고 에바항공은 물수건을 이렇게 포장된 걸 주네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밥 다 먹으니까 11시간 중에 10시간 지났고요. 이제 방콕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내리기 전에 가그렉도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사탕도 줍니다. 이 에바항공이 타고 있으면 비행 내내 계속 뭘 갖다 줘요. 정말 해자네요. 11시간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방콕에 착륙을 했습니다. 여기서 방콕에서 내릴 사람들은 방콕에서 내리면 되고 그 다음에 대만까지 가실 분들은 정말 귀찮지만 환승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똑같이 대만을 가는데 환승 절차를 꼭 밟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내리기 위해서 그 탔던 자리를 한번 살펴보고요. 방콕에서 환승 절차 밟기 위해서 내립니다. 원래는 제가 요거를 런던 방콕 그 다음에 방콕 타이페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려다가 뒷구간은 별거 없어가지고 그냥 뒤로 쭉 이었습니다. 이 방콕 환승 절차가 좀 짜증이 나요. 환승 절차라기보다는 보안검사가 좀 짜증이 나는데 일단은 액체를 전부 다 빼서 분리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모든 물품을 다 따로 분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앞에서 신발도 벗어야 돼요. 아무튼 요 환승 절차 마치고 에어사이드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땡모반도 사 먹었고요. 다시 비행기 탑승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창가 자리예요. 에바항공 비즈니스는 아까 말했듯이 1, 2, 1 배열인데 창쪽 좌석이 1 배열이기 때문에 혼자 타시면 창가 좌석을 선택하시는 게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창가로 한번 앉아볼게요. 아까 그 런던 올 때하고 똑같은데 그 어메니티하고 담요만 없네요. 그냥 생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런던에서 방콕까지 11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제 방콕에서 타이페이까지 한 3시간 반 정도 그 정도 가면 됩니다. 승객들이 많이 물갈이가 좀 됐더라고요. 아무래도 방콕이 인기 있는 관광지니까 방콕에서 좀 다들 내렸나봐요. 기내 안전 비디오를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바로 출발을 합니다. 타이페이로 갈게요. 요쯤 되니까 그냥 직항 탈걸 요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경유는 확실히 힘들어요. 순환고도에 오르면 기내식이 또 나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장어덮밥을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놓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밥 나오기 전에 또 땅콩하고 그 다음에 저는 술을 잘 안 좋아해서 그 목테일이라고 무알콜 칵테일 하나 시켰어요. 그리고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장어덮밥이에요. 요거 케이터링이라고 하죠. 요 음식 준비를 아마 태국에서 했을 거예요. 태국도 일본 요리 잘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좀 하고 먹었습니다. 정통 장어덮밥하고 비교하긴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요번에 나온 3개의 기내식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사실 기내식 준비는 출발하는 나라에서 준비하는 게 많기 때문에 출발하는 나라의 음식을 시키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출발이면 저는 무조건 일본식 기내식 먹습니다. 근데 이 장어덮밥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런 새우튀김 같은 것도 있었고요. 이 꽃같이 생긴 디저트는 망고밥이에요. 요 겉에는 망고고 밑에는 밥이 좀 깔려 있더라고요. 완전히 싹 비우고 커피까지 다 마시니까 다낭을 지나고 있네요. 그래갖고 그냥 퍼질러 잤습니다. 기내 인터넷도 안 돼가지고 할 게 없었거든요. 자기 좋게 불도 다 꺼주셨어요. 이제 대만 쪽에서 일어나 볼게요. 역시 시간대어는 데는 잠만한 게 없습니다. 타이페이 거의 다 왔네요. 그리고 바로 착륙을 합니다. 이게 대만 무격리 개방 직전이라서 그 대만 땅을 밟아보진 못했지만 면세점에서 펑리수 정도는 사갈 수가 있겠네요. 타고 왔던 자리를 다시 한번 싹 살펴보고요. 이제 내리겠습니다. 저는 요 타이페이 공항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시아나항공 타고 인천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 아시아나항공 타이페이 인천 구간은 따로 분리를 해서 영상을 올릴 거고요. 아무튼 그 에바항공 서비스 너무 좋고요. 기회만 되면 에바항공 자주 타고 싶네요. 제 유튜브 커뮤니티 보시면 카오툴이라고 마일리지 검색기 올려놨거든요. 거기서 에바항공 마일리지표 잘 득템하셔가지고 편안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후기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그 항공하고 호텔 후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